먼저 갇혀있는 유조선 26척에 기환해서 네, 유조선 26척. 저희가 월요일까지만 해도 돌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26척이면 일본이 지금 45척 있다가 이제 3척을 뺐죠. 네. 일본은 외교력을 발휘했는지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 그 화주인 일본 회사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뭐 이렇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그 외무장관이 2018년부터 3년간 도쿄 주재 일본 대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일본 통입니다. 일본을 잘 알죠. 네. 그래서 전화 통화도 일본의 그 외상 모테기 도시미츠라는 외상과 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상당히 일본 유조선이나 일본 화물선을 빼낸다는 얘기는 그때도 오갔어요. 네. 근데 실제로 3척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6척 유조선만 네. 26척이 갇혀 있고 벌써 갇혀 있은 지 40일이 다 네. 돼갑니다. 네. 그렇다면 빨리 와야죠. 우선 유조선 한 척에 거의 200만 배럴을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6척이면 얼마입니까? 뭐 간단히 계산해 봐도 엄청나잖아요. 네. 저 중에서 그래서 일단 1,400만 배럴이라도 우선 빨리 빼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그 국제 선박이 무려 2,000척이 넘어요. 네, 저희가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 이제 복귀는 하는데 정부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항 여부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에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5일, 3월 5일 3시 30분 기준 마린 트래픽으로 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네, 이 빨간색 점들이 다 지금 점도표. 선박입니다. 네. 저 안쪽에 갇혀 있는 배가 문제인 거죠. 저게 이제 줄잡아 2,000척. 네. 네. 밖에 있는 배들은 빈 배 상태이거나 또 이란이 필요한 생필품 등등을 또 안으로 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배는 못 들어가고 이 배는 못 나가고 지금 네. 완전히 병목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조선 가스 운반선만 한 1,200척 정도 엄청나죠. 네. 된다고 하고요. 여기 있는 지금 갇혀 있는 선원들만 약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된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조선, 기름 실은 배, 탱커라고 하죠. 네. 또 이제 가스 운반선이 1,200척. 네. 그리고 곡물 철강석을 실은 벌크선이 한 600척. 그렇죠. 600척. 이제 곡식 네.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철광석 네. 이게 이제 한 600척. 컨테이너 화물선이 약 200척 200척.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우리는 뭐 화물선도 중요하고 벌크선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름, 네. 유조선과 그리고 가스 운반선인데 일단 나와야죠. 네.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800만 배럴의 기름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전쟁 중에 네. 그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온다 하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일단 다행인 것은 그 UAE의 그 만약에 기름을 800만 배럴이든 1,400만 배럴이든 그때 정부 발표로는 합쳐서 2,400만 배럴을 확보했다. 네,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800만 배럴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게 오려면 이 지도상의 아래쪽에 있는 오만 쪽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뒤로 빠져가지고 네. 그 이쪽 오만 밑에 바다에서 배로 실어서 또 와야 네.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건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호르무즈가 뚫렸으니까 저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전쟁 전에 135척 빠져나오던 수준이니까 네. 저 바다가 저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넓어 보여도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바다는 저렇게 넓지 않아요. 지금 이란이 어디를 통해서 안전항로라고 해서 빼내고 있냐면 저 길쭉한 섬 보이시죠? 네. 저게 캐슘이라는 섬이에요. 캐슘.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반다르 아바스라는 이란의 항구예요. 네. 그 사이에 좁은 아주 띠 같은 바다 보이시죠? 저게 폭이 좁은 데는 3km, 길어봐야 9km. 아. 수심도 얕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널널한 데는 저기는 왜 못 빠져나갈까? 저기는 수심도 얕고 또 이란이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항로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란이 이제 2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에 합의했으니까 네. 기뢰는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기뢰예요. 이게 어떤 기뢰냐면 부유형 기뢰라고 그래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기뢰는 이건 자기들도 몰라. 왜냐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적어도 이란은 부유형 기뢰는 아니고 그 사슬 같은 걸로 밑바닥에다 고정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계류형 기뢰를 씁니다. 그건 알잖아요, 위치를.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부설해 놨으니까 여기 아는 거죠. 네. 그걸 피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이 마음대로 지금 그 유조선들이 자 이제 뭐 열렸습니다 하고 막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뭐 사전 승인부터 통과 순서, 뭐 배정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좀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26척이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외국도 다 급한 나라들 뭐 네. 다 있으니까 일단 뭐 제비를 뽑든 뭐 저 안에서 이제 순서를 또 정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란이 이제 휘슬 불면서 자 줄을 서시오 뭐 이래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자면 네. 그럼 이제 그 나라별로 배분도 해야 되고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왔네, 우리가 급하네 뭐 이런 것들 다 조율하는데 간단한 작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배를 우선 26척이 다 나오기는 거의 어려워 보이고 네. 일단 아까 우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우선 7척이라도 네. 유조선은 그 26척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 급한 거 7척만이라도 빼오자. 네. 근데 이제 외교력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외교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전에 본 기사로는 이제 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그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그 휴전 계획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한 선박이 이제 안전 통과를 위해서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거의 30억 원이죠. 네, 합니다. 거의 30억 원이니까 네. 자, 이제 이란이 얘기한 게 이제 1배럴의 1불이다. 1달러다. 그런 계산법이에요. 네. 그러면 기름 1배럴에 1달러 통행세를 내면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200만 달러의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건데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올라갔고 또 환율도 안정을 찾았지만 또 유가는 또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휴전 조건 10개 항에 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란과 오만이. 왜냐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위쪽이 이란 영토고 아래쪽이 오만이기 때문에 네. 반반씩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란과 오만이 이미 이 통행료 문제에 대한 어떤 협상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합의를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온 것은 네. 며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을 이번에 그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중재가 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란 주장은 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더라도 종전 협상 안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거. 그러니까 오만과 그걸 나눈다까지는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부분을 통행료겠죠. 결국 왜냐하면 좀 이란이 14,000개 이상의 군사 또 민간 시설이 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네. 지금 처음에는 전쟁 배상금 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아니 이긴 나라가 무슨 전쟁 배상금을 주냐. 그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첫 번째는 미국이 이 동결하고 있는 이란의 해외 자산 네.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이걸 풀어준다. 뭐 이걸 하나의 이제 그 당근책으로 제시를 했지만 네.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워낙 지금 이란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통행료를 걷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맡겨둬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 기름을 거기로 꼭 가져가야만 되는 나라들, 네. 결국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한국, 일본 뭐 다 들어가잖아요.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 다 들어갈 텐데. 네.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1배럴에 1달러, 네. 한 척당 30억 원을 최대 네. 다 받겠느냐? 중국에는 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파키스탄 같이 우호국, 뭐 튀르키예, 이집트 같은 나라는 자기 맘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무슨 국제 표준 요금표를 갖다 공고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냥 어떤 나라는 얼마 받는지를 절대 밝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좀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세게 물리겠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이란 손에다가 만약 통행료 징수의 권리를 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과연 한국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그럼 어느 정도의 통행료를 협상할 수 있는가? 네. 이란이 뭐 예뻐라고 물론 그 쿠제치라는 주한 이란 대사가 네.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 나가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상당히 갑질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한국을 그 적대국 쪽으로 분류할 것인가 미국과 네. 이스라엘 쪽이라고 볼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고 그래도 약간 이란이 우리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 가깝다고 볼지. 그건 이란 맘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가는 그 이란과 정부가 협상하는 그 통행료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주 휴전을 앞두고 이제 2주 휴전이 이제 발표된 상황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26척의 유조선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 강훈식 실장이 특사로 또 원유 또 나프타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전략 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으로 이제 떠났는데요. 카자흐스탄 또 오만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곳을 이제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합니다. 나갔죠. 네. 이미 출발했고요. 네. 카자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 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바로 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이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부자 나라. 다 좋아요. 근데 저 상황은 오늘 이런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급한 김에 대체 원유, 네. 대체 나프타. 가스, 납타를 구하겠다라면서 떠난 건데 뭐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대체 그 수입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 나라 다 마땅하지가 않아요. 우선 카자흐스탄을 보세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네. 바다가 없죠. 네. 그러면 카자흐에 가서 카자흐스탄의 기름을 우리가 이제 원유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쳐요. 네. 어떻게 가꾸죠? 그렇죠. 그럼 뭐 육지로 그러면 가져와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카자흐스탄이 바다에 있는 어떤 항구까지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송유하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조 이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한참 육로로 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입니다. 이건 얀부고. 네. 이거 보세요. 저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저 카자흐스탄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져온다면 일단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바다가 없잖아요. 네. 저 뒤로 뺐다가는 무슨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을 지나야 돼요. 네. 자, 중국 통과에는 지나올 수 중국이 있을까요? 허락을 할지. 네. 그리고 또 기름 실어오자고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럭들. 그 한
트럭에 몇 톤 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말이 좋아서 카자흐의 원유 수입이지 네. 실현성과 가성비가 참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오만 아까 지도 잠깐 보자면 네, 앞으로 네, 넘겨주세요. 오만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음 지도입니다. 맞대고 있는 저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만에서 기름을 확보를 하면 그래도 이제 바로 두쿰항이라는 데가 이제 바로 그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실어서 오면 되니까 그것은 이제 유조선이 동원이 되면 될 것이다. 다만 가장 많은 기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이에요. 다만 저 얀부항은 네. 호르무즈 해협 쪽이 아니라 홍해, 네. 레드시 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안쪽이잖아요. 네, 저기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서 가져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저 위쪽은 수에즈 운하예요. 그쪽은 유럽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 네. 저게 이제 막 이름이 눈물의 문이라는 뜻이랍니다. 바브 엘만데브라는 게 게이트 오브 티어스라는 뜻이라는데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설치는 데예요. 하만의 네. 해적들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하고 대조영함이 저 바브 엘만데브 앞에 있는 데가 그 유명한 아덴만이에요. 아덴만. 네. 청해부대 작전 구역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그 전에도 그 소말리아 해적이라든가 또 그 이 후티 반군 때문에 얀부항에서 가져오는 기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가 됐던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설사 가져온다 해도 네. 그 카자흐 기름은 아까 그런 식의 어려움이 예상이 네. 되고 얀부항은 얀부항대로 또 문제가 있고 5만 정도에서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근데 상황이 급진전됐잖아요. 네. 반전이 일어나서 호르무즈가 뚫렸으니까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안에 갇혀 있는 유조선만 1,200척, 네. 우리 배 26척만 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 2주 안에 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만에 가서라도 기름을 좀 확보해봐야 될 것이고 네. 아쉬운 대로 얀부항에 그 가서라도 이제 네. 할 텐데 다만 그 시일이 많이 걸리겠죠. 이 동선 보세요. 호르무즈로 그냥 빠져나와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것하고 저 얀부항에서 홍해를 쭉 내려와서 바브 엘만데브를 지나서 오는 항로 자체가 벌써 길어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일주일은 더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얀부항의 경우는 이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기름을 구하러 이제 굉장히 그 쟁탈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얀부항에서는 그 배럴 500만 배럴을 놓고 각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 쟁탈전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또 하필 경쟁 상대가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네. 우리보다 뭐 어쨌든 외교력이나 뭐 중국은 중동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죠. 이번에 파키스탄 샤리프 중재안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이란이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 말만 듣고 출전에 합의한 게 아니다. 사실은 중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그 중국 배후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안만으로 그렇게 미국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극히 적습니다. 이란의 말을 듣게 만든 것은 역시 시진핑의 대리인인 왕이 네.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네. 이 사람이 움직였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가장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베이징에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5월 14일, 15일에 열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 중동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이란에 강력히 이번에 좀 압력을 넣어서 이 휴전 협상에 임시 휴전이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응하게 했다.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네.
네. 임시 휴전이 돼서 이제 유조선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너무 다행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가의 경우에는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강훈식 실장을 필두로 특사를 보내서 이제 원유, 뭐 나프타를 구하러 갔지만 그 구하는 루트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양부항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국가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외교적 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유를 또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정된 기름을 팔 때 네. 뭐 변수는 두 가지겠죠. 많이 주겠다는 쪽, 음, 값을 비싸게 부르는 쪽에 주는 게 경제 논리고, 네. 그 다음에는 사우디 입장에서 어느 쪽에 기름을 더 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지를 좀 따져보겠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사우디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비싸게 주고 좀 더 줬을 때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양부항의 500만 배럴 중에 많이 차지하기가 중국과 일본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